딜리버리의 노가리 시작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재밌었대요. 저도 그래요. 네. 발가 벗겨진 기분. 전 그래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신드롬이 올해의 드러머로 선정됐어요. 안녕하세요. 본격 음악 노가리 까는 방송 넋이라도 스피노프 소울 딜리버리의 노가리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 딜리버리의 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입니다. 준 세컨 라이프입니다. 신드롬입니다. 예. 와. 오늘 저희 4명에서 텐션 업 텐션 업. 텐션 올려. 텐션 업하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텐션 업. 해서 노가리를 까볼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이 포맷을 하고 싶었잖아요. 원래 노가리는 그죠? 원래는 이게 맞는데 저희가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게스트들 모시는 바람에 우리끼리 떠들 시간이 없었네요, 그죠? 그죠. 네, 사실은 이게 맞죠. 이게 편안하고 아무래도 텐션을 엄청나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노가리죠. 이쪽 구도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맞아. 영화. 요게 좀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저희 넷이 우리끼리 하는 거는 또 오랜만인데 한번 우리끼리 한번 떠들어 보죠. 잘 털어봅시다. 네. 네, 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저희가 4월 며칠이죠? 4월 4일. 4일 날. 뭐 했죠, 우리가? 그날이 중요한 날이었죠. 오, 잘 치고 들어오시네요. 그날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왜 중요한 날이었죠? 그날은 바로 소울 딜리버의 단독 콘서트 더 뉴 웨이브 콜렉티브가 열렸던 날이기도 하지요. 티셔츠 한번 보여주세요. 샤라우트 고혁준. 예. 아직 진짜 소량 남아 있지만 정말 절찬 판매 중이랍니다. 아니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이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디자인. 이게 여기 좀 노가리 까자면은 이제 제가 원래 디자인 하다가 제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외부 인력을 저희가 맞아. 쓴 건데 이제 혁주님은 저희 리듬 소망사랑을 브랜딩을 그때 담당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리듬 소망사랑부터 이제 소울 딜리버리 그 과정들을 계속 보고 계셨잖아, 인스타로. 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해놓은 그 세계관이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그걸 마음껏 펼쳐주셔라. 그래서 이제 혁주님도 이제 밴드를 되게 좋아하시고 만화 전공이셔서 만화를 또 좋아하셔. 그러니까 세계관을 형성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분이셔. 그래서 이제 밴드는 자고로 밴드 티셔츠는 어딜 가나 살아남는다. 아니 빈티지도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 맞아, 미친 듯이 오르죠. 진짜 밴드 옛날 그 빈티지 밴드 티셔츠. 그래서 소울 딜리버리도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 가야 된다. 맞아. 근데 좋아요. 나는 저런 걸 못하잖아. 못한다기보다는 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저는 저런 이제 따라하는 거 사실 잘 못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혁주님은 저런 디자인을 많이 해보셨다 보니까 이제 딱 제가 사진만 딱 던져줘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돈 쓴 보람이 있네요. 처음에 어쨌든 혼자 좀 하셨잖아요. 저는 누구요? 저요? 네. 그러니까 혁주님은 CD 디자인을 그때 시간이 없어서 콘서트 내에 이거를 빨리 해야 돼가지고 혁주님은 CD를 하세요. 저는 티셔츠를 조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 그냥 한 거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 흑백까지는 했어요, 제가. 많이 갔었어. 많이 근접해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쥐지치고 이제 간 거죠. 혁준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관도 궁금하다. 근데 이제 지금 정립 중이시고 그냥 잠깐 혁주님이 바라보는 소울 딜리버리 진짜 잠깐 얘기하자면 어쨌든 1집, 2집까지 보고 이제 3집이 나왔잖아. 근데 혁주님은 이 집에 GMT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셔. 근데 왜 좋아하냐면 이 집 중에 그것만 이상하다는 이거야. 그걸 딱 아시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그 피드백을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 그치. 그 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 들은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혁주님은 그게 제일 좋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왜 이게 왜 있지? 이렇게 하면서
다음은 뭔가 이런 결로 갈 것 같아라고 오. 3집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 해주셨어 오. 우리한테. 근데 우리도 몰랐잖아 그때는. 그치. 그런 결의 곡들이 나올 줄. 음.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GMT랑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또 재밌다. 혁주님 나중에 모셔가지고. 한번 모셔요. 좋다 좋다. 그것도 재밌겠다. 디자인 왜냐면- 얘기도 한번 싹 어. 떠들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되게 재밌어. 혁주님이랑 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일본 때도 오셨잖아요, 혁주님. 맞아, 잠시 맞아. 공연을 어. 못 보셨지만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요코하마에서 오셨지. 이 소울 딜리버리의 이 성장에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숨은 조력자. 그거 뭐야? 텀블벅도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셨지. 맞아요. 한 번 더 샤라우트 곡준. 예. Yes. 예. 서비스 센터에서. 예. Yeah. 예. 그러면 우리 공연 이름이 뉴웨이브 콜렉티브였잖아요. 왜 뉴웨이브 콜렉티브가 됐는지 한번 떠들어 주실 분 계세요? 뉴웨이브 콜렉티브. 제가 일단 콜렉티브라는 것에 매우 빠져 있는 상태고 이 사람 요즘 시대가 저는 이제 핵 개인의 시대를 도래했고 이제 결국 이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행위가 너무 값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어떤 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소울 코리언스에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 소울 코리언스가 그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짓들을 해왔다는 게 짓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음악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이었고 왜냐면 너무 앞서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너무 세련됐잖아. 그게 지금 들어도 그렇고 시간이 뭐 지금 이제 뭔가요? 한 25년 이제 몇십 지났죠? 년 지났죠. 그렇게 됐는데도 그걸 아직도 저는 아직도 뭐 부두 같은 거 들으면 새롭게 들리니까 어떤 이게 있었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 막 이렇게 들릴 때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저도 보면서 우리 앨범도 이 뉴웨이브라는 우리 앨범도 좀 너무 앞서 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 아직 25년 남았다. 그래서 25년 뒤에는 이게 잘 되겠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뭐 대중적으로 막 우리가 막 그렇게 효과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더 들었고 맞아요. 더 들었고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이제 다른 연주자들이나 뭐 다른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연주자 가수 그런 뭐 옷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무대 위에 올리는 것 자체를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따마랑 소리 뭐 티켓 파워가 있다 뭐 누가 뭐 더 유명하다 이런 걸 다 떠나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무대 위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걸 우린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딱 잘 맞는 제목이라고. 네, 뉴웨이브 콜렉티브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되게 좋은 적절한 타이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연을 또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트 분들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저희가 이제 아시안팝 때였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위트 대표님이랑 마팔 상태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기획을 하시는 분이구나, 연출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 시기에 내가 봤을 때는 내 개인 계정으로 그런 연출 감독님들이 막 팔로우가 엄청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팔로우하고 막 되게 찾아보던 시기였는데 근데 우리가 또 아시안팝이 또 처음으로 나간 페스티벌 큰 대형 페스티벌에 처음 나갔지. 근데 뭔가 우리는 사실은 막 세션으로만 가봤지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 아티스트로서 가는 또 큰 페스티벌은 또 처음이니까 이런 데서 이런 비즈니스가 일어날 줄 몰랐던 거지. 우리 놀고 있었는데. 그냥 놀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위트 대표님이 이제 갑자기 DM으로 만나시죠. 그래서 어디 스테이지에서 만나시죠. 몇 시에. 그래서 네. 그렇게 갔는데 이제 저희를 너무 좋게 지켜보고 계셨다고 했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공연도 같이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명함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맞아요. 먼저 이제 맞아요. 제안을 해주시고 막 이것저것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RSS 뭐 파티하는 것도 막 많이 와주시고 PD님들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상상마당을 만들게 됐지? 그때 남는 그 날짜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상상마당에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제안을 해주셨는데 맞아 소딜 콘서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저희가 콘서트를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 그 원래는 이제 한 올해쯤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올해쯤에 3집 내고 처음으로 뭔가 계획을 해보자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냥 그때 이제 비는 날짜가 하나 있어가지고 뭐 그쪽에서도 급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상상마당에서 첫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뭔가 더 큰 거 해보자, 더 재밌는 거 해보자 하고 이제 여러모로 얽히고 있고. 그쵸. 이제 그 아티스트가 전 요즘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데 왜냐면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는 인디니까 뭐 인디든 아니든 사실 작은 데부터 큰 데는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 차근차근 가야 된다는 걸 이제 상상마당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가 티켓을 뭐 얼마 정도 팔 수 있구나, 몇 명이 우리를 진짜 보러 오는구나, 이런 거를 콘서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구나를 그 감독님 통해서 되게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막 진짜 막 메가 아티스트 막 찰리 XCX가 어쩌다 이렇게 세련돼졌나, 막 옛날 영상 보면 진짜 그렇더라고. 지금이랑 좀 다른 모습. 그래서 이렇게 진짜 흑역사도 남기면서 뭐 상상마당을 매질 못 시킬 수도 있지. 그치만 내가 도전을 했고 상상마당에선 어느 정도의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다를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차근차근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 더 큰 곳에서 하고 싶어, 이런 욕심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 어떤 기획이 함께 하게 되면서 맞아.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마당 때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살짝은 급하게 준비했었잖아요. 완전 급하게 준비했죠. 그때 뭔가 남았던 아쉬움 같은 것들이 이번 공연 때 어떻게 좀 뭔가 제대로 준비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달랐는지, 아니면 뭔가 해소된 게 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 나는 뭔가 아쉬움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번 뉴웨이브 컬렉티브 때 좀 더 발전되고 확장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진짜 아까 그 이사기가 설명드렸다시피 뭔가 우리랑 함께하는 뮤지션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런 과정이 이제 처음 그 소울트립 상상마당에서 했었던 콘서트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관객들과 어떤 그 우리가 호흡하는 그 그림이 이게 꽤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뭔가 발현되었구나.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진짜 단독 콘서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어. 맞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공연들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다 있지만 그쵸. 콘서트의 의미를 되게 크게 두고 계시면서 이거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맞아. 많더라고. 콘서트는 꼭 가야지라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 맞아. 그 셀리스트 같은 경우는 뭔가 그때 접근했던 방식이랑 지금 이번 공연 때 접근했던 방식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셋리스트는 특히나 그 첫 번째 콘서트 때는 우리가 이제 2집까지 나온 상태에서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1, 2집에 콘서트 했던 그 셋리스트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 소울트립이라는 그 어느 정도는 그 타이틀에 맞게 좀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3집이 주이니까 3집을 기준으로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사운드 체크 시리즈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뭔가 그 이번 공연 때는 약간 어떤 섹션이 좀 나눠져 있다는 느낌도 좀 살짝 하면서 들었는데 맞아. 그런 거를 사실 그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비주얼적으로도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죠? 뭐 하은이가 조명이랑 뭐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고. 조명을 되게 신경 쓰고 싶었어요. 이게 연주 음악 저희는 사실 너무 라이브하고 즉흥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명을 저희한테 다 맞춰달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 같은 연주자를 한 명 구해야 돼. 맞아. 조명 연주자. 그러니까 사실 조명 오퍼 하시는 분과 잼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리허설 시간도 충분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그 조명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전문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조명분이 필요한 거지. 맞아. 근데 보통 이런 우리가 또 프로덕션이 없으니까 이제 보통은 하우스 조명 엔지니어 분이 이제 같이 하시는데 상상마당 때는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도 조명에 신경을 못 썼고 그냥 곡에 맞춰서 알아서 해주세요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막 우리는 사실 암전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원래 보통 그냥 제너럴한 공연들은 다 암전이랑 이런 게 다 맞춰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암전은 없어도 된다.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어떤 식으로 사실 조명도 디자인되는 건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 공연 보면서 좀 뭔가 재즈 클럽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색깔 한 톤으로만 가달라고 요청을 해드렸고 막 레퍼런스를 보내드렸더니 그걸 또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 되게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 조명하시는 분도 그 이제 우리는 무대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이제 그 콘서트 하는 중간에 우리는. 잘 몰랐어. 근데 이제 피드백과 그 이제 영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잼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항상 다르잖아요. 매 공연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딱딱 누르는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잘 맞아가지고 와 되게 감사하다.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잘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티스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를 잘 이야기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 무대 위에서 조명 혹시 저기 보면서 뭔가 이렇게 뭐가 좀 다르다 하고 느꼈던 분은 없으세요? 형은 조명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저는 딱히 뭔가 눈에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드럼을 뭔가 좀 더 치는 것 같으면 막 그 있잖아요. 나는 그 정도 내가 만약에 좀 그런 연주가 예를 들면 좀 더 그런 예를 들면 뭐 서울 드럼 페스티벌이다 이러면은 하지 그러면 스포트라이트 받아도 막 그게 물론 이제 내 연주 스타일에는 그게 안 맞지만 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상만 해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막 조명으로 이렇게 막 마사지 받을 때 아닌데 마사지 너무 받으니까 갑자기 부담되고 좀 부담 쳐야 되나 이러고 내가 화려하게 쳐야 될 것 같은 거야.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 상상마당 때는 그 핀 조명이 너무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근데 나는 계속 벗어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 정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근데 무대 위에서 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뭔가 빨간색이 이렇게 주로 가고 어느 때는 뭐 노란색이 주로 가고 초록색이 주로 가고 뭐 이런 식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곡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맞아. 저는 그래서 연주할 때도 그게 좀 많이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드가 네. 그래서 맞아. 그 또 중간에 무슨 막 하얀색 뭐 이렇게 동그라미 맞아. 무늬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연주하면서 이 무드에 되게 잘 맞는 색깔들이 이제 무대에 배치되니까 연주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뭐 갑자기 하얀색이 팍 나오면은 솔로 하던 솔로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전 그래요. 갑자기 발갑이 껴진 기분.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해서 올라갔는데 우리가 공연 거의 몇 시간 했죠? 2시간 20분인가? 그렇죠. 가성비 최강극 가성비. 어쩌다 그렇게 됐죠?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는 한 1시간 20분 이 정도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 에이 무슨 1시간 20분이야. 셀리스트가 이미 2시간짜리더만. 우리가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이 뭔가 우리가 멘트를 딱 짜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사운드 체크가 딱 들어가면서 우리가 멘트를 시작하면서 어떤 설명하고 아티스트 소개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이제 설명하다 보니 이야기 길어지고 우리가 이제 노가리 까는 거 이제 그 무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노가리의 고급 콘서트 버전 같았어. 약간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가 나는 이제 단순히 어떤 음악 콘서트를 넘어서 뭔가 종합 예술 쇼, 토크 콘서트. 아니 왜냐면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예찬님이 딱 나왔잖아. 근데 예찬님이 쫙 비브라폰 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 먹었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소개해 준 거잖아. 맞아. 소개를 우리가 지금 이런 역할이구나 딱 느껴지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또 연주자도 그거에 맞춰서 딱 우리가 소개하니까 예찬킴 하니까 드르르르 막 이렇게 딱 자기가 어울리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연주로 가니까 왜냐면 그걸 짜놓은 게 아니었거든. 그냥 이제 하니까 이거 좀 재밌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다들 그걸 느끼고 이제 글로 가는 거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멘트를 너무 많이 한 감도 없잖아 했죠.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재밌었대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디프리 때 그 위트 저기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아무도 그 프롬프트 못 봤죠. 난 못 봤어. 멘트 짧게 해주세요. 나중에 유유. 그거를 이제 계속 저기 하시는데 근데 이제 멘트가 그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 멘트라는 게 좀 이 공연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도 많이 들려주고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고 자연스러운 어떤 그 분위기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제 공연을 기획하시고 뭔가 이렇게 이미 다 짜져 있는 시간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객분들도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 괜찮으셨겠지만은 몇몇 분들은 또 이제 다리가 좀 아프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얘기 좀 그만하고 빨리 연주나 해라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번 공연 때 혹시 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간적인 거나 좀 아쉬웠던 거, 좀 더 다음 공연 때는 좀 더 잘하고 싶다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전 있어요. 그냥 좀 더 큰 무대를 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For example? 올림픽 홀이 일단은 뭐 당장 다음 목표는 아니지만 그것도 스텝이 필요하니까. 근데 일단 올림픽 홀 정도 사이즈에서 우리가 무대를 꾸린다면 참 알차게 그리고 진짜 멋있게 준비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언제냐 오빠랑 저랑 런던에 그 잔나비 웸블리 공연 갔을 때 에즈라 콜렉티브. 그 로얄 알버트 홀에서 에즈라 콜렉티브가 공연을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로얄 알버트 홀을 되게 그런 클래식 그런 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갔는데 있잖아. 막 갑자기 인트로 저기 3층에서 막 트럼펫이 저기 있어. 저기서 등장해. 그리고 무대가 또 여기 분리된 무대가 또 있어. 그래서 막 드러머랑 피아노가 여기 달려와서 여기서 또 치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소울 딜리버리는 이거다. 그리고 그때도 게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컬 게스트들이. 원래 보컬들이 없잖아. 에즈라 콜렉티브에. 그래서 근데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다 즐기고 거기 안에는 맥주도 들고 갈 수 있고.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막 팝콘 집어 먹으면서 그래서 와 이거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에즈라 콜렉티브가 로얄 알버트 홀에서 연주 밴드가 그런 공연을 한다? 되는구나. 그런 걸 보고 꿈을 꾸게 됐죠. 올림픽 홀에서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거기가 이제 시어터로 쓰던 데라서 음향 자체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게 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엄청 높이 있잖아 또. 여러 개 공연 봤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스나키 퍼피 거기서 봤었거든요.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연출이 있었나요? 그때는 근데 그 밴드 자체가 뭔가 그런 연출적인 것보다는 연주로 그냥 맛이 가게 하는 그런 팀이라 하던 대로 했군요. 근데 이제 거기가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어떤 관객은 진짜 이렇게 봐야지 볼 수 있는 좌석에 이제 걸리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 이 정도 돌리면 보이는 절반만 돌려도 그런 데 있었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이제 잘 그 사운드 되게 잘 잡으셨더라고요. 귀가 안 아파. 네, 그리고 거기 홀 이제 그 바닥에는 그냥 이제 평평한 스탠딩 그 저기가 있는데 거기서 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연주 밴드인데 연주도 너무너무 잘하고 음향도 잘 잡혀 있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게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춤추고 있고 다 한 잔씩을 갖고 이제 맥주 한 잔씩 이제 들고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이제 바이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대부분의 공연장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술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술 맞아. 가서 술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니 와, 질문. 그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 중요할까요, 그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이게 뭐 음악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무슨 일만 뭐만 생기면 그냥 뭐 법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계속 그런 규제를 통해서 자유를 잃죠 일단. 자유를 잃고 그런 공연을 볼 때 공연을 사실 즐기러 가는 건데 이게 그냥 이 우리나라 공연은 그냥 보는 것에만 보고 듣는 것의 재미만 그쵸.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 이상을 즐기려는 사람들한테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쉽지. 우리 이 민족도 흥의 민족인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곁들여지면은 되게 또 그 분위기도 풀어지고, 풀어지고 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항상 공연을 볼 때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공연장이나 바 입장에서는 그럼요. 매출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 이게 서로 윈윈 아닌가. 뭐 물론 이제 항상 그 사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거는 이제 있는 영국에 것 갔을 때 모노네온 공연 보러 갔을 때였죠. 기억나죠? 네. 네, 얘기 한번 이제 해주세요. 제 앞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드셨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걸 많이 드셨는지 다른 걸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눈이 좀 풀려 있는데, 그러니까 모노네온이 너무 멋있게 공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난 아니었지. 제 쪽으로 이렇게 막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뭔가 기대는 느낌이 아니라 몸을 전체를 이렇게 무게를 실어가지고 거의 몸싸움을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 피했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말은 안 했죠. 그냥 이렇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춤을 추다가 한 30초 뒤에 또 똑같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냥 뒤로 아예 쓰러진 거예요. 오, 쉣. 이렇게. 쿵.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대로 그냥 실려 나갔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나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사실 좀 내심 부러웠던 것도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저 사람은.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지나친 음주는 이거 규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술을 공연장에 못 들고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해결이 되는 것도 그게 아닌 것 해결되는 건 같고. 아니죠.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맞죠? 네, 그래서 우리도 다음 뭔가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한 곳이 있으면은 일부 곁들여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너무 하고 싶죠 저희는. 근데 그게 가능한 곳이 있고 아마 또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또 받아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고 해주시고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게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RSS 하우스에서도 하이볼을 판매하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경험한 문화 자체가 뭐 술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러니까 술을 파는 곳에는 음악이 있고 음악이 있는 곳에는 술이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하이볼이나 이런 가벼운 칵테일들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치. 술이 먼저라기보다는 그쵸. 이거 보조해 주는 거니까. 그런 문화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 우리가 한다 이런 좀 인식으로 변화되면 좋지 않을까.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술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이번에 공연 때 관객들 반응이 또 되게 재밌었잖아요. 어땠던 것 같아요? 우리 관객들의 반응이 이번에
와 그래도 콘서트는 확실히 이제 우리 팬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좀 더 따뜻하시다. 그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열렬한 어떤 반응을 보내주신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이 연주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도 이 분위기와 어떤 바이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환호성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우리가 느끼는 작은 연주의 포인트에서도 관객분들도 동일하게 느껴서 리액션을 해주시는 게 너무 그게 공연의 재미를 올리는데 포인트였지 않나. 난 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좀 이제 그 잘 보이는 관객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죠? 그죠. 맞아요. 목소리가 계속 그쪽에서만 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좀 뭐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고 작다고 보면 작을 수 있는 이런 공연장에서 어쨌든 팬들이랑 진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이런 공연장들은.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팬분들이 막 블로그 써주시고 인스타 태그해주시고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거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거는 보통 연주 밴드들은 되게 인간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러니까 딱딱하다? 딱딱하다. 그러니까 기술 약간 한다거나 약간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팀은 인간미가 넘쳐서 좋다. 이 코멘트를 봤어 내가. 이거다. 우리가 노가리를 계속 까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그게 사실은 저는 우리의 뭐 USP 그게 우리의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연주팀들 사실 뭐 그분들 너무너무 잘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수줍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이제 연주를 조금 더 보여주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거 너무 재밌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관객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은. 그치. 맞아. 그걸 매력이라고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샤라우트 소딜 러버. 그리고 시간이 금방 가긴 하네. 아니 이제 벌써 시간. 아니 게스트 얘기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통틀어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게스트들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이번에 몇 명 정도 됐었죠? 한 6, 7? 한 7, 8명 됐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지금 읊으면서 샤라웃 하면서 그러시죠. 해볼까요? 일단 퍼커셔니스트 곽진석 형, 야, 그다음에 김예찬, 야. 비브라포니스트 어떻게 하는 거야? 바이브레포니스트 바이브포니스. 김예찬님, 그다음에 큐 형, 트럼펫터, 트럼펫. 그다음에 색소폰의 레이지 쿠마, 그다음에 솔, 소울, 따마, 다마, 호림. 호림. 몇 명이야? 지금 손으로 세고 있잖아요. 포인트네요. 이제 뮤지션은 7, 8분 정도 됐고 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디자인으로 참여해주신 혁준님 같은 분도 사실은 고혁준님. 같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의상 이제 이성 굿뉴스 인 더 오빠와 용훈 오빠의 의상을 제작해주신 굿뉴스 인 더 모닝. 그다음에 비디오그래퍼 아카이빙의 갑선이요. 갑선. 껌데 갑송. 그리고 영상에 또 우리 이번에는 또 우리 노가리 우리 영감님. 영감님께서 또 대포 카메라를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콘서트에서 대포 카메라를 볼 줄이야. 뭔가 알바. 연예인 된 기분. 우리 알바 쓴 거 아니에요? 알바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사진에 유원이.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out out to It. 네, Shout out 아지트 to 감독님들도 CJ 아지트. 너무 조명 감독님도 정말. 물론이고 너무 잘해주셨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또 공연 준비를 또 촉박하게 했잖아요. 우린 늘 촉박하죠. 바빠서.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아까 이제 용훈이 형하고 야 우리 합주 언제부터 시작했지 하니까 한 일주일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준비하고 올라간 건데 사실은 물론 그 전부터 막 기획을 하고 뭔가 걸 다 하긴 했지만은 합주 자체는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합주를 아예 못하고 올라간 게스트들도 있잖아요. 그쵸. 리허설 때 하고. 네. 그래서 뭐 큐 형이나 쿠마 형이나 저희가 얼굴도 못 봤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희가 그냥 악보만 대충 그려서 보내드리고 그냥 곡만 대충 보내드렸는데 무대에서 그렇게 잘할 줄은 진짜 네, 상상도 못했어요. 뭐 합주를 한 10번 정도 한 거 같이 나왔어요. 그 공연이. 리허설 때 잠깐 맞춰보고 그냥 여기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뉴웨이브 할 때 그 관악기가 이제 들어오는 포인트를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형 둘이만 맞춰서 알아서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리프 치면서 그냥 살짝 몸 이렇게 살짝 고개 살짝 이렇게 돌렸거든요. 진짜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바로 들어오고 둘이. 그리고 그 장면에서 보면은 준규 형이 큐더 트럼펫이 옆에서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맞아 그거 해줘. 둘이 딱 같이 들어가. 그리고 매 섹션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거기는 제가 큐를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큐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관악기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진짜 살짝씩 몸 진짜 거의 한 1도 2도 미세하게 틀었거든요. 그거 움직임을 다 보고 그냥 알아서 이제 역시 큐더 트럼펫이랑 부부가 맞아. 그쵸. 잘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뭐 합주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올라가도 그분들이 워낙 이제 우리랑 또 그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그냥 눈빛 잘 안 봐도 안다. 근데 저는 되게 저희가 이렇게 연주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계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잼데이를 가도 그렇고 그냥 진짜 작은 클럽 뭐 손님 1명 2명 오는 클럽에 가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조금 뭐 나름의 브랜딩을 했다? 아니면은 진짜 더 갖춰진 어떤 콘서트의 모습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공연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오빠가 말한 그런 연주자들끼리 호흡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되게 이걸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겠구나. 저는 그래서 그 쿠마 형이랑 그 큐 형이 연습 안 하고 그냥 올라와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걸 보면서도 와 내가 이거를 이런 멋진 무대에서 하고 있다니. 와우. 조명 빵빵하게 탁탁 이렇게 되는 데서 조명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멋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소리랑 따마가 올라왔을 때도 막 사람들 떼창 하는데 우리 곡에 떼창이 웬 말이냐고. 우리 그 일본에서만 들었던 떼창을 와 그래서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더 큰 무대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더 커진 콘서트이지 않았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붙이자면 제가 이제 레슨 하시는 분한테 어떤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질문 받았는데 본인들 친구들이랑 이제 공연을 보러 가서 일단 이분은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서 자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춤추면서 너무 막 재밌게 놀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티스트 분의 스토리에 그걸 확인하시고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스토리를 보고 실제로 공연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즐긴 사람이 있을 때? 어떠냐. 막 이게 혹시나 이제 그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혹시 민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맨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맨 앞으로 오라는 얘기. 그냥 어디서든지 자기가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저는 그런 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즐기러 온 건데 함께 더욱 더 그런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가감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무대 난입해도 될 것 같아. 우리랑 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관객분들도. 이삭이 형은 이번 공연이 어떤 의미가 있으셨어요? 의미요? 의미는 뭐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냥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네. 저희가 또 이 질문에도 있지만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화이팅 하면서 제가
누군 건배사 같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냥 이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그 무대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함께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의미지 않나. 그런 어떤 뭐 어떤 아쉬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을 놓친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진짜 바보. 사실 왜냐면은 가격도 쌌고 사실 이 그럼요. 규모의 이 가격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생각해보자. 우리 게스트 몇 명이었지? 7명. 나가지고 2시간 20분짜리 공연. 와. 이거 얼마였죠? 44,000원이었어요. 이거는 거저였어요. 진짜. 야, 그래서 바보다. 바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우리 공연 안 오면은 또 바보다. 그 가격은 저희가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아, 이걸 그렇게 하다가 네. 그 미리 투자하시고 예스. 가는 거죠. 예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공연이나 우리가 이게 며칠 날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돌아오는 나오죠. 수요일. 네. 아, 금방 그러면 나오죠. 이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또 뭘 하게 되죠? 네, 저희 다음 일정으로는 5월 11일 날 노들섬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서울 드럼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KMA 스테이지에서 소울 딜리버리와 또 신드럼의 다른 무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왜냐면은 신드럼이 올해 드러머로 선정됐어요. 와우, 열심히 올해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그 웃으세요? 근데 그 타이틀이 이제 세상에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한 거죠. 네, 한국 대중음악상 이제 관련 하신 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픽해 주셨다는 게 정말 와우. 감사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5월 17일 톤 토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라이브가 있고요. 그거는 진짜 이렇게 RSS 하우스에서 하는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라이브여서 여러분이 진짜 좀 그래도 나름 신선한 경험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엔 또 그 다음 그러죠. 얘기하면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악기가 없죠? 네. 네. 편하게 이제 노가리 진짜 제대로 된 진한 노가리 까는 시간으로 준비해봤고 하은이가 마지막 인사해 주실래요? 네, 이제 저희 5월 스케줄 들으셨죠?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정말로 반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딜 러버분들 저희 공연에서 만나길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화 노가리 이상입니다. 예. 안녕. 바이바이. 다음 주에 만나요.